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GI 다이어트의 감량 효과입니다. GI는 영어로 이제 글라이세믹 인덱스입니다. 우리말로는 혈당 지수라고 하죠.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올리느냐, 이게 바로 이제 혈당 지수입니다. 그 기준은 가장 크게 높이고 빨리 높이는 게 포도당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포도당 50g을 섭취해서 이 2시간 만에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그거를 100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100이 최고 높은 거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에서 0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 혈당 지수를 가지고 음식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가 고혈당 지수 음식, 두 번째가 중혈당 지수 음식, 세 번째가 저혈당 지수 음식입니다. 지수로 나누면은요, 고혈당 지수는 혈당 지수가 70 이상을 말하고요, 중혈당 지수는 56에서 69, 저혈당 지수 음식은 55 이하,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원리와 숫자를 제시하니까 좀 복잡하시죠? 음식을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혈당 지수 음식 어떤 걸까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뭐 흰쌀, 흰밀가루, 흰빵, 과자, 설탕 음료, 그리고 감자와 고구마가 고혈당 지수 음식입니다. 중혈당 지수는 어떤 음식일까요? 뭐 잡곡, 통곡, 옥수수, 스파게티, 그리고 이제 과일 중에서요, 이렇게 달콤하긴 한데 이게 중혈당 지수 과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 건포도, 파인애플, 수박 이런 등등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또 중혈당 지수예요. 굉장히 달콤하기는 한데 그래도 혈당 지수는 낮다는 거죠. 그래서 중혈당 지수입니다. 그러면 저혈당 지수 음식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개의 과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일이 저혈당 지수 음식입니다. 채소도 그렇고요. 해조류, 저혈당 지수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유, 요구르트, 이런 게 저혈당 지수고요. 고기, 생선, 다 저혈당 지수 음식입니다. 자, 저혈당 지수를 이용한 다이어트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GI 다이어트라는 건 뭘까요?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가려 먹고 골라 먹고 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가려 먹고 어떤 음식을 골라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GI 다이어트는 그게 명확하죠. 고혈당 지수 음식을 갖다가 가려 먹고 가려 안 먹는 거죠. 그리고 저혈당 지수 음식을 갖다가 골라 먹고, 요걸 바로 이제 GI 다이어트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음식의 GI가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은 사실 가려 먹고 골라 먹고는 되게 쉬운 겁니다. 그런데 가려 먹고 골라 먹기만 하지 도대체가 얼마를 먹느냐, 그리고 이제 영양소의 비중이 있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중. 이거는 사실은 GI 다이어트에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제일 큰 문제이긴 하죠. 자, 이게 이제 GI 다이어트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 GI에 따라서 이렇게 가려 먹고 골라 먹기를 하면은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주장된 게 이제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혈당 조절 효과, 두 번째가 건강식을 하게 하는 효과, 세 번째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주장된 효과인데요. 실제 효과를 한번 볼까요? 혈당 조절을 한다. 사실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이 얼마나 이 혈당 지수가 높으냐, 이것도 물론 이제 상관을 하겠지만은 더 큰 요소는 뭐냐면은 탄수화물의 섭취량입니다. 내가 하루에 탄수화물 얼마나 섭취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많이 좌우를 하죠. 두 번째, 건강식이냐 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요새 와서는요, 음식의 종류가 건강식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거든요. 그걸 갖다가 상관하지 제가 않는다 그랬죠. 또 영양소의 구성,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GI 다이어트를 따라서 한다고 꼭 다 건강한 거는 건강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감량 효과가 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슐린 분비를 덜하게 한다. 두 번째가 포만감을 느껴서 식욕을 조절한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요,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 중에서 이제 주로 탄수화물 부분이 더 많이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은 우리 췌장에서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사실 낮춘다기보다는 그 높아진 혈당을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합니다. 그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혈당 높아진 그 포도당 갖다가 사용하기도 하고, 그게 남잖아요. 그러면 남는 것을 갖다가 지방으로 축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얼뜻 생각해 보면은 인슐린을 덜 분비하면은 지방도 덜 축적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거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떠냐면은 어떤 메커니즘이든 간에 내 몸이 쓰는 것보다 내가 먹는 양이 많잖아요. 그 먹는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은 양이 남은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배출되는 게 아닙니다. 뭐 배변되는 것도 아니고요. 남는 양은 무조건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하든 간에 전부 다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축적이 됩니다. 단지 인슐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포만감을 높인다.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포만감을 높이니까 이제 저혈당 지수 음식을 먹으면은 그 칼로리에 비해서 음식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은 이제 포만감을 더 느끼게 되죠. 그런데 포만감을 느껴서 덜 먹는다고 해서 내 뇌에서 느끼는 욕구, 그러니까 식욕,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 포만감을 느끼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억제가 되죠. 그러다 그게 누적이 되잖아요. 자꾸 누적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욕구로 억제를 갖다 누적하면 나중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요라는 현상이죠. 욕구는요, 억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충족을 해야죠. 자, 그래서 실제 감량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GI 다이어트의 감량 효과는 체중 유지 효과입니다. GI 다이어트를 잘 따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는 거의 확실합니다. 체중 감량 효과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없습니다. 체중 감량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요, GI 다이어트만으로 체중된 게 아니고요.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하루의 섭취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은 체중 감량 효과는 거의 없다는 거죠. GI 다이어트는요,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해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혈당 조절에 혈당 지수보다는 총 섭취량 그리고 영양소의 구성이 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GI 자체는요, 이제는 점점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죠. 체중 유지 효과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감량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